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쉽게 배우는 프리미어 2020 강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영상을 만드는 건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누구나 쉽게 영상을 만들고 즐기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본다 하고 영상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기초적인 영상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고 나중에 좀 고급 프로그램을 배우게 됐을 때는 또 처음부터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어를 제가 강력하게 권하는 것은 일단 이 프리미어를 배우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다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만 확실하게 해놓으신다면 어떤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여러분이 바로바로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배운다고 하시면 뭐 되게 간단한 것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요. 되도록이면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어차피 시작하실 거면 이 프리미어를 배우시는 걸 권해요. 그래서 배워두시면 나중에 여러분 실력이 좀 나아지고 좀 깊이 공부하신다고 하실 때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미어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 거의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 배우시려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잘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김에 하루에 한 20분만 투자하셔서 열심히 하시면 한 달도 안 돼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 뭐 영화적인 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열심히 하셔야겠죠. 이 프리미어 프로그램은 adobe.co.kr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체험판은 한 달은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쓰시고 마음에 드시면 계속 결제를 해서 구매를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미어 2020을 실행했어요. 자, 처음에 실행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플랫폼에서 하더라도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기존에 작업되어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새로운 파일을 여는 거죠. 자, 근데 프리미어는 일반적인 뭐 워드나 포토샵이라든지 뭐 여러분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쓰시겠죠. 자, 그것들과는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들 어떤 거를 쓰시던 간에 그 해당 프로그램에 확장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름 .xl 뭐 s라든지 포토샵은 PSD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붙죠. 근데 보통 거의 이제 세자가 되게 됩니다. 뭐 압축 파일은 zip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프리미어는 길어요. .proj 이렇게 6글자가 붙게 됩니다. 뒤쪽에 확장자가 6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으면 요건 프리미어 파일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미어 파일은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프로젝트 파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뉴 프로젝트라고 나오죠. 이건 이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든다는 거고, 오픈 프로젝트 하면 기존에 저장했던 이 작업 파일을 열으란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다 하면 파일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홈 눌려져 있죠. 기본 뉴 프로젝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엽니다. 자, 열게 되면 처음 화면이 나와요. 이 프리미어는 영상에 관련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처음에 좀 설정할 것도 있고 좀 귀찮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감안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로케이션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위에는 뭐 이름이니까 네임이죠.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 로케이션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될 곳을 미리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눌러서 어느 위치에 저장할지를 이제 미리 설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 쓰시다가는 처음에 저장 안 하시고 그냥 쓰시는 분도 많고 한데, 이 프리미어는 아무래도 영상을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소스 파일들이 굉장히 커요. 용량이 뭐 100메가, 200메가 막 1기가씩 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큰 걸 얹게 되면
아무래도 컴퓨터에 약간 부하가 걸리겠죠. 그러다 보면 가끔 다운되는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항상 저장을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장을 하지 않으면 시작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드나 엑셀이나 파일을 하나 새로 열고 작업을 쭉 하다가 세이브 하게 되죠. 이제 저장을 하는데 프리미어는 처음에 프로그램을 스타트 할 때부터 저장을 하고서 시작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하지 않으면 이 장면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은 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장 위치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컴퓨터의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저장하는 걸 권합니다. 이 정확한 이유는 이제 나중에 파일 저장 형식을 배우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바탕화면에 여러분이 작업할 폴더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폴더명을 쓰겠죠. 뭐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날짜를 많이 쓰게 돼요. 뭐 예를 들어 12월 20일이다. 그러면 12월 20일 이렇게 쓰고 이 안에 이제 여러분이 작업할 소스들 있죠. 영상이라든지 또는 사진. 그렇죠? 뭐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요런 것들 전부 폴더 안에 같이 넣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 프리미어 파일도 요 안에 넣고 폴더 안에 전부 다 넣고 시작을 하도록 하세요. 중간에 이제 영상을 또 하나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새로 찍어 왔어요. 그럼 또 요거를 요 폴더 안에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에서 불러오든지 하는 거예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폴더를 제일 처음 만들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프리미어 시작할 때 프리미어 파일을 폴더 안에다 넣어라. 전부 폴더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에 작업할 영상들, 그것도 전부 폴더에 넣어라. 네 번째, 되도록이면 이 폴더는 바탕 화면에다가 놔둬라. 요거 기억을 하시고, 요대로만 하시면 나중에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요렇게 안 하면 나중에 되면 또 파일을 찾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좋겠죠. 요렇게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의 그래픽 카드에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요렇게 나오죠. 여기에 머큐리 플레이백 엔진 GPU 엑셀러레이션이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그래픽 카드가 엔비디아다. 그러면 거의 뭐 다 지원이 되는데 여러분 그래픽 카드가 라데온이다. 자, 보통 거의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라데온이다 하게 되면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좀 느려질 수도 있어요. 이제 라데온이 AMD라는 회사에서 만들죠. 이 AMD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지원을 점점 하게 되면서 드라이버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뭐 이대로 쓰셔도 되지만 만약에 라데온이다. 근데 그래픽 카드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요거를 소프트웨어 온리로 바꿔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픽 카드가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는 프리미어 다운받는 어도비 있죠? 거기 가면 다 나오고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그래픽 카드 명을 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픽 카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 제어판이라고 그냥 치세요. 키보드로. 제어판 실행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시스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또 시스템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장치 관리자라고 나오죠. 장치 관리자 누르시면 여기에 디스플레이 어댑터라고 나오죠. 이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보면 라데온 RX 58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요걸로 여러분 그래픽 카드를 알 수 있어요. 보통 RX 580은 이 AMD라도 거의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 것들, 그런 것들은 지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디스크인데 이게 소스 파일들이 엄청 크고 작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램 가지고만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를 램처럼 씁니다. 썼다 지웠다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프리미어는 달랑 그냥 작업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알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여러분이 조금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 램이라는 걸 꽂죠. 램. 요거 뭐예요? 메모리라고 부르죠? 메모리. 자, 이 메모리가 보통 8기가다. 4기가는 좀 그렇고요. 예. 최소한도 8기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작업을 하시려면 16기가는 달려 있어야 돼요. 근데 요새 이제 램값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6기가 정도는 그렇게 큰 가격이 안 하기 때문에 16기가 정도 달기를 권합니다. 16기가 하면 이제 HD급 정도, 뭐 풀 HD까지도 아무 이제 문제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요새 막 4K 영상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 HD를 넘어가서 뭐 2K, 4K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메모리가 32기가 정도 돼야 돼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가 얼마인지를 한번 보시고 4기가, 8기가 이러면 조금 투자를 하셔서 16기가 정도 올리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야 좀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메모리가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영상 같은 거 보시면 막 100메가, 200메가는 뭐 훌쩍 뛰어넘죠. 근데 이거를 프리미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거의 10배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해요. 계속 썼다 지웠다 해야 되는데 메모리에 얹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10배가 되면 벌써 2기가가 돼요. 그 다음에 OS가 쓰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자, 부족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200메가짜리가 5개만 얹히면 벌써 엄청나죠, 용량이. 그렇다고 이 비싼 메모리를 무한정 꽂을 수는 없죠. 메모리를 1테라씩 꽂고 하면 좋아요.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6기가, 뭐 32기가면 엄청나게 많이 꽂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족한 램 공간을 뭘로 쓰냐면 하드디스크를 메모리 공간으로 씁니다. 썼다 지웠다 작업 공간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 스크래치 디스크가 되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모리를 막 64기가 막 128개 막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뭐 이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러실 때는 이 스크래치 디스크 용량으로 이제 그걸 해주게 됩니다. 당연히 하드 디스크가 예전 같은 방식은 이건 느리죠. 그러니까 이 프리미어 자체가 느려져요. 그래서 이 스크래치 공간으로 쓰는 하드 디스크는 되도록이면 SSD를 달기를 권해요. 이걸 다는 순간 훨씬 더 빠른 그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스크래치 디스크를 이렇게 C 드라이브에서 얘가 알아서 잡아줘요. 지금은 폴더를 잡았네요. 바탕화면에 프리미어라는 폴더, 그죠? 네. 요거는 뭐 다른 곳으로 잡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은 기본으로 놔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크래치 디스크 말씀드리는 거는 프리미어를 좀 본격적으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HDD를 SSD로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요새 뭐 M.2라고 해서도 나오죠. 더 빠르죠, 이런 건. 자, 제가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열어놨어요. SSD 말고 일반 하드디스크는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굉장히 크죠, 두껍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플래터라는데 이 레코드판처럼 썼다 지웠다 하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SSD를 쓰라는 거죠. SSD는 그냥 정기적인 신호로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보다는 엄청나게 빠르겠죠. 자, 이런 게 이제 SSD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SSD예요. 굉장히 얇아요. 자, 요것도 그냥 하드디스크고 요건 SSD가 되겠습니다. M.2라는 것은 요새 이제 새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건 더 빠르죠. 얘보다도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드에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보드에 이걸 꽂는 곳이 있으면 무조건 이걸로 가야죠. 이거 얼마 안 합니다. 이건 이제 또 예전 방식이 됐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프리미어를 하시려면 요런 하드디스크하고 메모리 사양은 좀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된다. CPU를 올리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일단 보드 전체를 바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이 쉽게 이 프리미어에 최적화시키는 방법은 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시면 CPU도 좀 올리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프리미어 화면이 되겠고요. 처음에 여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강좌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강좌들이 되겠습니다. 보고 배우면 좋은데 이 전부 다 영어죠. 그래서 영어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힘들고, 아무리 영어에 익숙하다고 해도 이렇게 네이티브로 말하는 걸 듣기는 좀 힘들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는 참고용으로만 쓰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라고 나오죠. 자, 이게 프로젝트라 뭐라 그랬죠? 프리미어에서 저장하는 파일이라고 그랬죠? 자, 즉 우리가 작업할 영상들, 사진들 전부 여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뭐 영상도 하나 얹고 사진도 얹고 뭐 여러 가지를 얹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또 불러드리고, 예,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이 프로젝트 파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펙트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특수한 효과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고 온 영상을 타임라인이라는 곳에다 얹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요. 이 타임라인에서 필름하고 똑같아요. 잘라서 이거를 이어 붙이고 요 부분 잘라서 버려버리고 다른 영상에서 또 들고 와서 여기에 끼워 넣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여기 있는 타임라인이 되겠습니다. 즉 도마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음식할 때 쓰이는 도마 있죠? 도마에서 모든 걸 자르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 도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작업한 모든 화면들은 이쪽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가 프로그램 윈도우가 되겠어요. 자, 모든 작업 상황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잘라서 이어 붙이고 플레이 시키면 여기 다 보이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 윈도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 영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텍스트로만 써 있어서 그거는 또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스 창을 보시면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보여요. 아, 이 부분이구나. 요거 맞다. 그러면 그걸 여기다 얹고요. 그걸 다시 여기서 보여주게 되겠죠. 이 순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이 윈도우가 또 뭐 열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윈도우에서 보고, 뭐 뷰는 자라든지 가이드선 꺼낸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메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본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배열을 여기서 또 해주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뭘로 해놨죠? 러닝이라고 했죠. 자, 배우기 윈도우 환경이 되겠어요. 이 배우기 윈도우 환경에서는 런이라는 창이 뜨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런 말고 뭐 에디팅이라든지 이펙트라든지 오디오, 컬러 이런 것들을 전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편집 위주로 하겠다. 예, 간단하게 잘라서 이어붙이고 다른 영상 끼워 넣고 그런다면 여기서 에디팅을 눌러주시면 런 없어졌죠? 예, 없어지고 여기가 더 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창들을 좀 바꿔야 돼요. 여기를 좀 키워야 된다든지 여기를 키워야 된다든지 할 때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이거를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예,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에 대한 컬러를 주로 좀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컬러를 누르게 되고 특수한 효과 위주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펙트를 눌러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작업 화면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불러드려 볼까요? 프로젝트 언타이틀드 있죠? 여기 빈 공간이 있어요. 이 빈 공간에 우측 버튼 누르고 임포트 합니다. 여러분이 작업할 소스들, 즉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은 모두 임포트로 불러오게 됩니다. 임포트.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걸 하나 불러오겠다.
그러면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그러면 임포트 파일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 해주시면 소스에 나와요. 아, 요거 맞나? 아, 맞네. 그러면 요거를 또 타임라인에다 얻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보면 그게 여기에 보이게 되죠. 이 순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불러드리고 그거를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맞다 하면 얹고 그게 여기에 나오고, 예, 요 순서입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상을 불러드리는 과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프리미어 2020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 설정하는 거하고 영상을 불러와서 얻는 것도 배워왔죠. 이번에는 새로운 시퀀스를 생성하고 프리미어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소스부터 한번 가져와 봐야겠네요. 자, 여기 import media to start라고 나오죠. 여기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이 프로젝트 화면에서 우측 버튼 누르시고 import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걸 눌러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게 빠르고 편하겠죠. 여기서 영상을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기 해볼게요. 보통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불러올 때 어떤 게 영상인지 사진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옆에 필름 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건 전부 영상이 되겠고요. 한 장짜리만 보이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누르시고 열기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게 되죠. 원래 프리미어 작업을 하실 때 소스를 얹고요. 시퀀스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됩니다. 즉 작업할 수 있는 다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측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뉴 아이템에서 시퀀스라는 작업 다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 시퀀스를 만드시게 되면 이 영상의 종류, 뭐 NTSC는 방송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HDV도 있고, 뭐 MP4용도 있고, 여러 가지 영상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작업 다이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게 전문적인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열면 설정할 게 되게 많아서 힘들어요. 뭐 세팅 들어가서 다 잡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간편한 방법은, 이게 원래 애프터 이펙트만 가능했는데, 프리미어도 이제 가능하게 됐어요. 이 기능이 정말 편해요. 뭐냐면 제가 불러온 소스랑 똑같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잡고요.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다 얹으세요. 그러면 자, 제가 가져온 소스와 똑같은 작업 환경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작업 다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영상이고요. 여기 MP4라고 돼 있죠. 예, 제가 MP4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 위에 거는 뭘까요? 이거는 작업 다이가 되는 거죠. 작업 다이 없이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네, 앞서 말씀드린 시퀀스라고 합니다.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작업 다이들이 다 모여있고 이 파일, 이 묶인 파일 전체를 뭐라고 부르죠? 그거는 프로젝트라고 부르죠. 네,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그래서 부르게 되고 이것은 그냥 시퀀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파일에는 시퀀스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퀀스 1, 시퀀스 2.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방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럼 이 사람은 복잡한 작업을 하고 이 사람은 간단한 작업을 하고 이 사람도 또 복잡한 작업을 해요. 그러면 한 방 안에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 테이블 하나하나를 시퀀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방 전체를 프로젝트라고 부르게 되죠. 꼭 기억하십시오. 기본 용어는 아셔야 나중에 여러분이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파일을 얹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작업하기 위한 시퀀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시간이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 옆에를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지점인데
그 지점의 시간 위치가 얼마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프리미어는 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자로 뭔가를 잰다거나 할 때 기준 단위를 뭘로 씁니까?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를 쓰죠. 자, 이걸로 이제 모든 사람이 기본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길이에 대한 개념, 그죠? 그래서 이거 길이가 얼마가 돼? 그러면 한 30cm 될 거야. 그럼 대략 얼마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영상도 그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제일 앞에 부분, 중간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이 끝부분 요것은 프레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 부분은 초, 그 다음 세 번째는 분이죠. 그 다음 마지막은 시가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초, 분, 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를 보거나 영화를 봤을 때 영상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 영상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예요. 그럼 뭐냐 하면 정지된 사진들이 반복해서 보여짐으로써 우리 눈에는 마치 움직이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일종의 눈속임이 되겠어요.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영상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팔을 조금 움직이고 한 장 찍고 조금 움직이고 한 장 찍고 조금 움직이고 한 장 찍어서 주르륵 움직이면 쭉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게 되겠죠. 요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1초에 몇 장의 사진이 지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TV에서 영상을 봐요. 움직이는 걸 보죠. 자, 그러면 보통 1초에 얼마가 지나가냐면 30장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29.97인데 요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30장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영화를 보시죠. 극장에 가서 보는 영화들 있죠. 그것은 24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유튜브 같은 데는 용량을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량이 너무 크면 서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줄이죠. 그래서 보통 한 10프레임에서부터 한 20프레임까지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올리는 것들은 뭐 30장 그대로 쓰기도 하고 막 60장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량이 좀 문제가 된다 할 경우에는 10프레임에서 20프레임까지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한 15프레임 정도 줄여도 그렇게 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잘 구분을 못해요. 그 다음에 유럽은 방식이 틀리죠. 우리나라랑 TV 송출 방식이 틀려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25프레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비디오 우리나라로 가져오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이유가 방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보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럽 방식은 25프레임이고 미국, 한국, 일본 이런 데는 30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끝부분이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인 정보가 보여요. 이렇게 불러오시면 프레임 레이트, 그 다음에 미디어 스타트와 엔드라고 나오죠. 시작 지점 00, 그 다음에 끝나는 지점, 저 앞에 거는 뭐라고 그랬죠? 요 부분 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는 프레임. 그러면 10초 22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초 22프레임이라고 이렇게만 나오게 된다면 얘가 1초에 몇 장이 지나가는가는 알 수 없어요. 물론 15프레임보다는 더 많이 지금 22프레임이니까 그 이상이라고는 생각하겠지만 30프레임인지 60프레임인지 이런 건 모르겠죠. 그래서 영상에는 항상 요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30프레임짜리다. FPS 그죠? FPS 이게 단위가 되겠어요. 프레임 per second 초당 프레임 수. 그래서 이 영상은 30fps다. 그러면 1초에 30장 사진이 지나가는 거예요. 뭐 24fps다. 그러면 초당 24장이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 영상으로 한번 보면요. 지금 이 영상 길이가 이제 요만치가 나왔는데 좀 짧으네요. 잘 안 보여요. 여기 단위가 작아서 좀 단위를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잡고 움직이면 바가 움직임에 따라서 보이는 구역이 틀려지죠. 여기 끝부분을 잡고
쭉 미세요. 그러면 확대가 됩니다. 축소, 확대. 그죠? 자, 쭉 확대를 시켜 놓으면 기준이 뭐가 돼요? 요 움직이는 부분, 지금 내가 보는 부분이죠. 이걸 플레이 헤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플레이 헤드가 위치된 부분이 현재 내가 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플레이 헤드가 위치된 부분이 기준이 돼서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 2초, 25프레임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요게 요렇게 가다가 보면 지금 여기는 3초가 됐죠. 3초. 여기 보시면 2초, 29프레임이죠. 지금 이 영상이 30fps죠. 초당 30장의 사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2초 29프레임이에요. 그 다음에 한 칸 더 가면 30프레임이 되죠. 근데 30프레임은 없어요. 왜냐하면 30프레임은 1초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서 3초 00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9 다음에 10이 되면 한 자리에 올라가서 10이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초가 있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편집을 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잘 들어두도록 하세요. 자, 지금 플레이 헤드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또는 뭐 여기 있다고 칠까요? 그러면 이 플레이 헤드가 보여주는 것은 이 프레임과 요 프레임의 어느 부분일까요? 지금 여기서 한 칸 한 칸이죠? 요게 한 프레임이에요. 그 다음 여기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자, 지금 보기가 쉽게 이렇게 눈금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여기 하나에 사진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플레이 헤드가 지금 이렇게 위치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진 한 장,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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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킨 것은 이 사진과 이 사진의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플레이 헤드는 얘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쪽 걸 보여주는 걸까요? 어느 걸 보여주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왜냐하면 영상은 전부 이 시간 단위를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뭘 보여주느냐? 이 플레이 헤드는 지금 위치한 플레이 헤드의 뒤쪽 프레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뒤쪽을. 즉, 앞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뒤쪽, 플레이 헤드 뒤쪽에 보면 파란색 막대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여기. 그렇죠? 예, 이 막대가 플레이 헤드가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정확히 3초에 맞춰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영상을 쭉 가져가서 자, 3초에 딱 맞췄어요. 그러면 자, 실제 3초지만 내가 보는 부분은 뭐예요? 3초 1프레임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이 플레이 헤드를 제일 처음으로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갖다 놨어요. 지금은 어때요? 0초 0프레임이죠. 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뒤에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지금 0프레임이지만 우리가 보는 곳은 1프레임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밀리니까 내가 플레이 헤드를 여기다 넣더라도 그 다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건 시간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운드와 영상하고 뭔가를 맞춘다거나 할 때도 단위가 똑같아야죠. 그래서 끝부분이 잘리면 안 된다거나 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맞출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플레이 헤드가 보여주는 부분은 해당 위치의 뒷부분을 보여주는 거다. 시간은 거기까지 끝나는 거지만
보는 거는 하나 뒤에 걸 보여준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퍼센테이지라고 나오죠. 그 다음 요걸 눌러보시면 fit 이것은 영상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이 여기에 딱 맞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 하면 원래 영상 사이즈의 반 크기로 보여주고 100%면 원래 사이즈로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모니터가 뭐 무한정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fit으로 놓고 보시면서 작업하면 되고 이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일 뿐이에요. 실제 영상을 내보낼 때는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내보낼 때 또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여기 프로그램 창에서 보여지는 이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 참고용으로만 쓰이지 나중에 영상을 저장할 때는 이대로 이 사이즈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플레이 헤드라고 그랬죠. 이걸 움직일 때 여기도 움직이고 이 위쪽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내가 보여주는 부분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요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걸 보여주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셔도 되고요. 여기서 움직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여기다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시고요. 2초로 한번 옮겨볼까요? 자, 그러면 00 뭐 이렇게 다 찍어야 되나요? 아니죠. 숫자가 시작되는 부분 0, 2 외의 숫자가 시작되는 부분부터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2초부터만 쓰면 되죠. 2. 그 다음 뒤에 부분은 써줘야 됩니다. 00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겠죠. 알아서 움직여지죠. 자, 만약에 3초 6프레임이다. 그러면 3초 6프레임. 프레임은 30이 기준이니까 그냥 6만 쓰면 안 되고요. 06으로 써줘야 됩니다. 자, 3초 06프레임 엔터. 해당 위치로 가죠. 이렇게 해서 정확한 편집을 할 때는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서 가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냥 써주시면 돼요. 2초 23프레임 똑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이 두 개는 연동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운드하고 같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볼 때 좀 헷갈려요. 소리가 막 듣기잖아요. 이 소리가 들리니까 편집할 때 좀 불편하죠. 그럴 때는 사운드를 줄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사운드 부분인데 이게 영상이고요. 아래 거는 사운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중간에 선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영상, 아래쪽은 사운드들이 얹히게 돼요. 여러분이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뭐 요새 유행이죠. ASMR 같은 거죠. 그런 걸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러면 사운드는 사운드에 넣고 영상은 영상에다 넣는 거죠. 자, 한 영상에 사운드와 영상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캠코더나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다 하면 사운드도 같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합쳐서 나오게 됩니다. 사운드만 따로 했다. 그러면 사운드만 나오게 되겠죠. MP3 같은 거 배경음악으로 얻는다든지 할 때 편집을 하면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좀 불편해요. 시끄럽고. 그럴 때는 여기는 M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안 나오죠. 사운드가 나오지 않고요. 뮤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나오죠. 그 다음 이제 요거를 플레이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플레이 버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일일이 할 때마다 또 마우스로 누르면 귀찮죠? 그래서 단축키를 씁니다. 외우세요. 스페이스바. 자, 이렇게 나오죠? 거의가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프리미어가 거의 표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거의 비슷한 단축키들을 씁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만 알면 다른 건 아주 쉽게 배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스페이스바. 다시 누르면 멈추고 스페이스바. 다시 누르면 멈추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해주고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하나만 얹으라는 법은 없죠. 두 개를 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얹을 수도 있어요.
자, 영상 일단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임포트에서 또 다른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열기에서 불러드렸어요. 자, 작업 따위는 이미 여기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다가 소스들만 얹히면 되는 거죠. 요거 들고 얹어볼까요? 쭉 드래그해서 여기다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요런 게 얹혔네요. 자, 그 다음 바뀌었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나는 정확히 요 중간 부분, 즉 확대를 하면 이 영상과 이 영상에 정확히 사이에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키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확대해 놓으면 모르겠는데 축소가 되면 이게 잡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거 어떻게 잡아요? 그죠? 그럴 때는 자, 단축키를 써서 잡습니다.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플레이 헤드를 잡고 드래그하면 턱 붙어요. 근처 가면 붙습니다. 자, 확대를 줄여보고요. 그냥 가면 이렇게 지나가지만 Shift를 누르면 턱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턱턱 붙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얹혀 있는 걸 클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단어들은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는 뭐 기본 상식같이 되니까 영상을 하실 때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이 클립과 클립 사이 그런 데를 찾아갈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플레이 헤드를 드래그해서 놓으면 턱, 그 다음에 끝부분도 턱 붙죠? 처음도 턱, 이런 식으로 이동을 원활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클립들이 여러 개 얹혀 있을 때는 이 잡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Shift 키 꼭 이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쉽게 배우는 프리미어 2020 기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영상을 얹고 편집하기 위해서 플레이 헤드의 위치를 잡는다든지 하는 이런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실제 이 툴을 이용을 해서 잘라서 붙이고 지우고 하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부터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임포트 들어가서 영상을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걸 하나 선택을 해서 불러왔습니다. 자, 이 영상을 이제 여기다 얹겠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이 영상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시퀀스라는 작업 따위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측 버튼 누르고 여기서 뉴 아이템에서 시퀀스를 들어가야 하지만 우리가 영상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맞춰서 시퀀스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세팅을 전부 다 해줘야 되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우리가 불러드린 소스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들고 얹어버리면 타임라인에다 얹으면 이렇게 알아서 시퀀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작업 따위 위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확대를 좀 해놓고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까지가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상에서 처음 부분이나 여기 있는 끝 부분을 제외를 시키고자 한다면 자, 처음 부분을 없애고 싶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느 영상에서 일정 부분을 잘라낸다든지 제외를 시킨다든지 할 때는 플레이 헤드를 먼저 그 위치에 갖다 놓는 거예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정확하게 프레임 단위로 보면서 해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저는 지금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확대를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앞부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여기서부터만 필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플레이 헤드를 그 위치에 놓고요. 자, 마우스를 이 클립이라고 그랬죠. 클립의 끝부분에 가져가면 화살표하고 꺽쇠 가로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클릭 드래그해서 끌어오면 자, 지금 이렇게 딤드된 박스 같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위쪽에 프로그램 모니터 화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의 시간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27프레임, 1초 6프레임 이렇게 나오죠. 자, 요렇게 가서 여기에다 놓으시면 자, 어때요? 가서 붙죠? 스냅 기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처에 가면 탁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거를 다시 들어서 처음에 갖다 놓으면 처음 시작 부분이 이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다시 늘려 볼게요. 그렇죠? 근데 왜 더 안 늘어날까요? 지금 클릭해서 드래그 했는데 더 늘어나지가 않네요. 자, 사진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죠. 사진은 한 장이 계속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1시간을 만들던 10분을 만들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일 경우에 이렇게 늘어나요. 하지만 영상은 어떻죠? 우리가 아예 영상을 처음부터 딱 찍은 거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질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고요. 그러면 자, 이 끝부분을 줄이겠다 하면 어디까지 줄일 건지를 딱 해서 플레이 헤드를 위치를 시켜놓고 자, 마우스를 끝부분에 대면 또 화살표 나오죠. 클릭 드래그해서 턱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구역을 잡아낼 수 있어요. 영상 클립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 도입 부분에는 이제 카메라를 킨다거나 스마트폰을 킨다거나 해서 위치를 딱 잡을 때까지는 막 흔들리고 좀 엉망이죠. 예, 그건 다 잘라내야 되겠죠. 그리고 끝부분은 다 찍고 나서 끝나자마자 탁 정확하게 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또는 캠코더를 가져와서 여기다 손을 누르고 끄기 때문에 이게 많이 흔들리죠.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제외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과 처음은 잘라내게 됩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자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영상을 더블 클릭합니다. 소스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위쪽에 소스 모니터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 아예 처음부터 잘 나가는 거죠. 여기서 놓고 자르면 귀찮아요. 왜냐하면 클립이 하나도 없을 때는 모르는데 여러 개의 클립이 얹혀 있을 때는 왔다 갔다 하면 귀찮아요.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내가 의도한 구간을 잘라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자, 요렇게 플레이 헤드 쭉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내가 여기 가져온 요 부분에 플레이 헤드를 놓고 자, 이 아래쪽에 또 툴들이 있죠. 소스에도 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크 인과 마크 아웃이라고 나오게 되네요. 자, 여기 마크 인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 컬러가 틀려지죠. 이쪽과 이쪽 컬러가. 그죠? 그 다음 여기까지다. 그러면 이 부분에 마크 아웃을 또 해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할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정확한 부분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플레이 헤드 움직여서 하기도 귀찮고 확대를 하기도 귀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프로그램에서 확대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 확대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화면만 확대되지 여기가 확대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라인이, 타임라인이.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한 프레임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여러분 키보드에 화살표 보이시죠? 위아래 상하 화살표 말고요. 좌우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자, 우측 화살표를 누르면 이 플레이 헤드가 우측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잡고요. 우측 화살표. 자, 여기 프레임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잘 보세요. 그러면 화살표 한번 누를 때마다 프레임이 한 프레임씩 움직이게 되고 자, 좌측으로 누르면 또 한 프레임씩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야 될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해서 위치를 잡아놓고 그 다음 거기에 마크 아웃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구간까지가 지금 선택이 된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다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얹을 때는 어떻게 얹히느냐?
이 플레이 헤드가 있는 부분의 기준으로 뒤쪽으로 얹혀지게 돼요. 자, 이게 제일 처음으로 프레임 처음으로 갔으면 처음에 얹혀지고요. 중간에 넣으면 중간으로 얹혀지겠죠? 얹어볼까요? 자, 이 구역 잡은 것을 이제 여기다 얹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인서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들어가게 되겠죠. 자, 플레이드가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로 들어오죠. 자, 필요 없으면 딜리트 키 누르면 돼요. 선택하고. 자, 처음 가서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들어가게 되겠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서 아예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잘못 잡았어요. 그럴 때는 여기 마우스를 얹어주세요. 예, 마크 인 부분에 얹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구역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여기 플레이도 움직이고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구역 전체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 구역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손이 나와요. 그죠? 예전 프리미어는 아무데나 얹어도 다 손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 안쪽에 보면 중앙에 자, 줄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중앙 부분에 넣어야 손바닥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구간이 잘라서 일로 오겠죠. 자, 근데 여기를 움직여도 화면이 안 바뀌어요. 왜 그래요? 여기든 프로그램 창이든 보여주는 부분은 항상 뭐라고 그랬죠? 플레이 헤드가 위치된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여기 구역을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보여주는 건 여기예요. 이 부분을 보려면 얘를 또 들고 와서 봐야 되겠죠. 예, 요 차이가 있어요. 기억하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거를 원하는 위치에 놓고 여기에서 인서트 버튼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역을 하나를 놓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서부터 여기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나만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만 이 한 영상에서 몇 부분을 잘라서 얹어야 할 필요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럴 경우에는 요거 자르고 또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일일이 그때그때 구역을 잡으려면 귀찮으니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마커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 헤드를 위치를 예를 들어 여기 하고요. 여기 하나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다음에 요렇게 잡았죠? 자, 그 다음 그 부분에 가서 마크 인아웃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것을 집어넣어 줄까요? 자, 여기 인서트를 주실 때 꼭 플레이 헤드가 이 구역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역이 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인서트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에는 여기서 여기 구역을 얹어야 돼요. 자, 그럼 이 마커에 얘를 또 정확하게 가져가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려면 요렇게 들고 가려면 위치를 잡기 힘들죠. 예, 이렇게 하면 여기 탁 뜨기는 해요. 근데 이걸 언제 들고 움직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이 플레이 헤드가 여기에 딱 오게끔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쪽에 보면 플러스라고 보입니다. 여기 있는 툴들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가려진 툴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마커 바로 가기 버튼이 있죠. 자, 오른쪽으로 가기, 왼쪽으로 가기. 자, 여기서 이 마커 바로 가기 버튼을 잡고 드래그를 해서 아래로 내리세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 들어가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고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돼요. 오케이 하시면 마커 가기 버튼이 여기에 나오게 되네요. 자, 필요 없으면 다시 눌러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없어지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마커 가기 버튼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마커 가기 버튼 요걸 누르면 이쪽 가고 이렇게 누르면 이쪽으로 움직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 다음 여기 있는 마크 인. 그럼 원래 있던 거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이 마크 인아웃 구역 설정하는 것은 한 번에 한 개밖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 개가 나와버리면 헷갈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개씩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움직이고요. 여기 마커 아웃. 그 다음 이번에 인서트.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해볼까요? 또 움직이고요. 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구역을 정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인서트로 집어넣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버라이트 있네요.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그냥 빈 공간에다가 넣었지만 만약에 이미 클립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경우에 인서트를 할 경우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 플레이 헤더를 놓고요. 자, 요걸 한번 인서트로 집어넣어 볼게요. 넣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플레이 헤더 여기 놓은 상태에서 인서트를 하게 되니까 이 원래 있던 클립이 반으로 잘린 다음에 여기 있는 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가 잘리고 중간에 끼워 넣기가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지금 우리가 한 인서트 기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그게 싫고 여기 클립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 그냥 그걸로 덮어 썼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오버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클립들 잘 보세요. 두 개가 얹혀 있죠? 네, 이 상태에서 플레이 헤드가 여기 위치된 상태에서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오버라이트.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원래는 이 구역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얘는 원래 여기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지금 여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영상이 요만한 길이었죠? 얘가 여기 있던 거를 아예 없애버리고요. 이걸 그냥 덮어 써버리는 거죠. 이렇게. 아까하고는 차이죠? 예,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얘는 뒤로 밀리는 거고 얘는 그냥 덮어 써버리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차이가 이게 되겠어요. 예, 인서트와 오버레이 두 개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편집을 하실 때 꼭 쓰시게 되고 또 꼭 쓰셔야만 하는 기능이 바로 여기 있는 소스에서 불러오는 이 두 가지 기능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레이 헤드를 이용하는 요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디오 편집에서는 반드시 쓰이는 기능이에요. 보통 여기서 다이렉트로 편집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거의가 여기 소스 창에서 원하는 부분만 잘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Shift를 누르고 여기에 딱 넣습니다. 나는 이 영상 클립과 이 영상 클립 사이에다가 요걸 집어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되겠어요? 오버라이트 하면 어떻게 돼요? 뒤쪽에 다 덮어 써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인서트로 집어넣어 주셔야 이 클립과 이 클립에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버라이트를 해버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있던 이만한 클립이 얘밖에 안 남았죠. 얘가 덮어 써버렸으니까. 그죠? 예, 요거 꼭 기억하세요. 오버라이트과 그 다음에 인서트 기능. 자, 그래서 지금 마커 표시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커로 구역을 정하는 것들, 요런 것들 다 익혀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보면 여기 보면 앞쪽, 뒤쪽,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거는 그렇게 많이는 안 써요. 주로 이제 이걸 많이 쓰겠죠. 이 두 가지를. 자, 이렇게 해서 이 소스 윈도우를 봤는데 프로그램 윈도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옆에 있는 프로그램 윈도우도 똑같아요, 기능이. 예, 여기 있는 마커, 그 다음에 마크 인아웃, 자, 바로가기. 자, 근데 여기는 내용은 지금 비슷하죠. 인서트 모양과 이 리프트 아이콘이 거의 비슷하고요. 오버라이트도 비슷비슷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소스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겠죠. 예, 요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나머지는 뭐 거의 기능이 대동소이하니까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도 그대로 보이시죠? 예, 여기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 요거 요대로 똑같이 그냥 드래그해서 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마커 같은 거나 여기 있는 구역 설정하는 것들을 이제 없애고 싶어요. 이제 다 썼어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럴 때 보시면 없애는 버튼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측 버튼으로 없애주시면 돼요. 쭉 눈금이 있는 데 있죠? 이 눈금이 있는데 우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쭉 나오죠. 여기서 클리어 인, 클리어 아웃. 인과 아웃만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인 앤 아웃 하면 인과 아웃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 부분만 없애고자 하는 거나 아니면 양쪽 다 없애고자 하거나,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커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마커도 클리어, 셀렉티드 마커 하면 내가 요 마커의 우측 버튼을 누르면 이 마커만 없앨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올 마커 하면 여기 기존에 나와 있는 마커들 싹 다 없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여기서 클리어 인 앤 아웃 하면 아예 없애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마커를 생성하거나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기능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요. 이것은 여기 있는 소스나 프로그램 창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차이가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여기에 바로 나오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구역이. 그 다음에 여기서 리프트 버튼을 누르면 이 해당 구역을 드러내는 거죠. 없어져 버렸죠. 원래 여기서 있던 부분이 아예 드러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 다음 나는 이걸 없애고 이 영상 부분과 이 뒷부분을 같이 붙여버려서 이어지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리프트 해주고 또 선택을 클릭 드래그해서 구역으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익스트랙트 버튼이 되겠어요. 자, 이걸 누르면 여기 해당 구역은 없애주고 뒷부분을 당겨와서 앞쪽 클립에 붙여줍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아예 이렇게 끊어지면서 바로 그냥 연결이 돼버리죠. 이렇게 교차 편집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많이 쓰죠. 중간중간 끊어서 필요 없는 부분 잘라버리고요. 그죠? 요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기능은 이 툴들에도 또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작업하는 게 좀 편하긴 하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로 한 프레임씩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좌우 화살표로. 자, 그러면 좌우 화살표를 눌렀을 때 얘가 움직일지 얘가 움직이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해당 윈도우가 활성화가 돼 있는 쪽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활성화되고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활성화되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키보드에 화살표를 눌렀을 때 지금 파란색 선이 나와 있는 이 활성화된 윈도우에만 적용되고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 있는 타임라인도 클릭을 해주셔서 선택이 되시면 이 부분만 또 적용이 되겠죠. 근데 물론 여기 있는 이 타임라인과 여기 있는 프로그램 윈도우는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적용시켜도 여기도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적용하는 그 윈도우는 여기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다 보면 가끔 실수하시는 분 많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윈도우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지를 깜빡하고 하시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본인이 어디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기본 편집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쉽게 배우는 프리미어 2020 기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리미어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포토샵이라든지 뭐 워드라든지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은 딱 맞춰진 규격에 의해서 작업을 하면 되지만 이 프리미어는 내가 맞춘 규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는 상대편의 규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는 상대편이 어디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그런 상황에 최대한 맞춰서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처음에 세팅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앞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 있는 소스를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얹으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된다면 이 시퀀스 세팅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이걸 잘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했던 작업을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명심해 주도록 하세요. 이 시퀀스 세팅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되는지를 한번 일단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를 소스를 얹었어요. 시퀀스 세팅을 새로 하지 않고 여기에 소스를 얹고 똑같은 상황을 시퀀스로 이제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 일단 이 영상을 얹었습니다. 그러면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얹고 보니까 안 맞아요. 다른 영상을 얹어야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을 얹어 볼까요? 자, 얹게 되면 물어보죠. 지금 먼저 번에 제가 얹었던 이 소스의 세팅과 지금 새로 얹은 소스의 세팅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로 다시 바꿀 것이냐, 아니면 원래대로 할 것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바꿔도 되지 않냐? 만약에 체인지 시퀀스 세팅을 하지 않고 keep existing 세팅을 해주게 된다면, 즉 원래 제가 소스를 얹었던 세팅 그대로 이제 간다 한다면 여기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때 여기서는 바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디인가에 영상을 보냈다거나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약간 줄여볼게요. 여기서 원래 소스는 사이즈가 좀 작은 소스였다고 칠게요. 자,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여기 있는 이 영상은 얹었더니 자, 요만한 사이즈였어요. 근데 자, 새로운 여기 영상을 이제 얹었죠. 근데 이 영상은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원래 우리가 얹었던 사이즈 요거보다 더 큰 게 얹혔는데, 자, 이 영상 사이즈 자체를 우리가 여기 있던 거 그대로 그냥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잘려나가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 잘려나가는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전부 시퀀스 세팅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자, 또는 이거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반대의 경우는 자, 처음에 이만하게 큰 사이즈의 영상을 우리가 얹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거를 가져왔다. 근데 작은 거는 사이즈가 요만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빈 공간이 당연히 생기죠. 예, 이런 부분들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비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건 안 되겠죠. 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세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얹을 소스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사이즈가 돼야지 좋겠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영상을 사이즈를 여기에 딱 맞췄는데 이거보다 큰 사이즈의 영상도 있고요. 또는 사진은 비율이 또 안 맞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영상은 또 작아요. 자, 물론 이 사이즈에 맞춰서 찍은 것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은 거를 얹으면 이렇게 보이고요. 큰 거는 또 이렇게 나오고, 자, 비율이 안 맞는 거는 또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까만색 여기만 보였다가 사방에 다 보였다가 전체적으로 꽉 찼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죠. 이러면 나중에 보는 사람도 이제 허접해서 도저히 못 볼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이즈의 영상을 만들 것이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스가 어느 정도는 비슷비슷하게 사이즈가 좀 맞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틀린 사이즈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자, 이거는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우선 영상 사이즈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고 칠게요. 영상이 이렇게 고정돼 있는데 소스가 좀 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이 틀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경우는 예를 들어 큰 사이즈의 영상이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 얹은 다음에 줄이는 거죠. 비율을 줄여서 사이즈를 줄여서 자, 최대한 줄여서
요 안에 집어넣는 거죠. 꽉 차게끔. 네. 되도록이면 영상은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최대한 줄이고 해서 안쪽에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비율이 안 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얹었더니만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이 비어서 검게 나오죠. 자, 이럴 때는 이 영상을 이쪽으로 잡아 당겨서 늘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똑같은 비율대로 있는데 여기를 잡아 당겨서 이만큼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바로 서 있던 사람이 찌그러져 버리죠. 이렇게. 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영상은 없는 거죠. 예, 일부러 좀 요새 옛날 레트로 느낌 같은 건 낸다고 일부러 이렇게 막 좀 산티 난다고 하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키워서 이만큼 채운 다음에 나머지 넘는 부분은 안 보이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 대신 영상의 주된 부분이 어딘지를 잘 생각을 해서 자, 이 부분이 좀 많은 주된 부분이 보여야 돼요. 그럼 요걸 좀 내려서 이런 식으로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아래 부분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많이 잘려나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요만한데 작은 사이즈가 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얹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만한 사이즈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전부 시커멓게 빈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키워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 원래 사이즈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뿌옇게 나오게 됩니다. 좀 심하게 키우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작은 사이즈는 안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일 때는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 보셨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영상이 뭐 4개가 붙어 나온다든지 예, 뭐 이런 거 보신 적도 있고 또는 테두리에 이렇게 해서 색을 쫙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글씨 텍스트 같은 거 넣어주고 영상을 안에다 작게 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비슷한데 약간 작아요. 그러면 키워도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작다. 그럼 키우면 무조건 깨지게 되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들 보시면은요. 그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연예인이 거기 출연하는 연예인이 갑자기 물의를 일으켰죠. 그래서 원래 있던 영상에서 그 연예인이 나온 부분을 전부 편집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 명이 이제 서 있죠. 예,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서 있는데 자, 이 연예인이 이번에 물의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연예인을 안 보이게 해야 돼요. 방송가에서 뭐 퇴출이 됐다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없앨까요?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걸 잡아 당기면 늘어나서 안 되죠. 옆으로 퍼져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율대로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요렇게 줄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예를 들어서 16대 9다. 그러면 줄였을 때도 16대 9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안 보이게 자, 이 부분을 잘라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줄인다기보다는 자르는 거죠. 비율대로 잘라주는 겁니다. 여기가 이만큼 줄어들면서,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른 영상을 여기에 얹었더니만, 자, 당연히 작은 게 얹어지니까 요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여기 키워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상들 보면 뿌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잘 한번 보시면,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이런 사이즈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방송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더군다나 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꼭 명심하셔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거와 이 영상 두 가지 다 사이즈가 얼마인지 보실 때는 이 영상을, 즉 소스를 우측 클릭합니다. 우 버튼, 마우스 우 클릭한 다음 위에 가시면은 프로퍼티스라고 나오죠. 자, 이 프로퍼티스 눌러주게 되면 이 영상에 대한 정보가 보여요. 사이즈,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프레임, 총 길이, 그죠? 그 다음에 픽셀 어스펙트 레시오, 뭐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코덱, 이런 것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예, 그래서 사이즈를 보면 1920, 108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있던 요 영상은 사이즈가 얼마일까요? 또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1920, 1080이 맞긴 하네요. 그런데 자, 프레임이 약간 틀리고, 예, 그 다음에 코덱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시퀀스를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거 얻는 거 말고요.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 버튼을 여기 빈 공간에 클릭을 하는 겁니다. 자, 비어있는 공간에 우측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 뉴 아이템에서 시퀀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자, 여러분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작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보일 거죠. 그러면 일단 자, NTSC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NTSC는 뭐냐? 팔 방식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유럽 방식이 되겠어요. 유럽은 1초에 그림이 25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TV는 30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29.97 프레임이 돌아가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프레임 수가 틀려서 이 유럽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NTSC로 잡는데 이 NTSC는 TV용이에요. TV용. 자, 우리가 인터넷이나 컴퓨터 모니터에서 보고자 한다면 거의 대부분 AVCHD로 고르시면 별다른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저장했을 때 어떤 디바이스에 쓰든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VR이라든지 뭐 레드라든지 XD 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또는 DVC 프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방송용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거고 처음 이제 하시게 되는 분들이 목적은 보통 유튜브라든지 이런 컴퓨터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간단하게 TV에서 보고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다른 거는 이제 고려하실 필요 없고 이 AVC HD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데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거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할 게 아니라면. 자, 만약에 전문적으로 하실 거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 AVCHD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20, 1080 일단 읽고요. 그 다음 P와 I가 있습니다. 이 I는 고려사항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 여러분 TV 송출 방식은 한 번에 많은 정보량을 이제 안테나로 보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이 주사선을 이런 식으로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사이 거를 보내요. 그래서 60프레임을 보냅니다. 우리가 보통 TV 30프레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I 방식은 초당 60프레임인데 문제는 교차로 보냅니다. 이게 마치 한 장으로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사람 눈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본다거나 요새 나오는 디지털 TV 같은 것들은 이 I 방식은 사실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이제 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화질이 떨어지겠죠. P 방식은 이것은 프로그레시브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레시브 방식은 1초에 30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 30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픽셀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화질은 좋겠죠. 그 다음에 용량도
2배가 되겠죠. 이런 I 방식 같은 거에 비해. 근데 유튜브 같은 거는 거의 다 이 P 방식을 지원을 합니다. 이 I 방식은 구태여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 서버 같은 것들은 뭐 용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왜 화질이 낮은 걸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건 이 프로그레시브 P 방식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20과 1080의 차이는 사이즈입니다. 예,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720을 눌러봤을 때는 사이즈가 1280, 720이죠. 그러면 화면 하나에 여기 픽셀들이 가로로 1280개가 있고 세로로 72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80은 가로로 1920개의 픽셀이 있고요. 세로로 자 1080 1080개의 픽셀이 있습니다. 당연히 더 크죠. 네,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건 FHD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HD라고 보통 부르죠. 여러분 TV 같은 거 이렇게 광고할 때 보면 HD, FHD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요게 FHD고 요거는 HD가 되겠습니다. 즉 720이 HD, 1080은 FH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윗단계 가면 이제 2K, 4K, 그 다음에 8K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예, 2K는 이거의 2배가 되겠고요. 4K는 또 그거의 또 2배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 4K 일단 정도 되면 일반적인 보통 가정용 컴퓨터에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건 램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본 강좌에서는 2K가 아니고 FHD까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2K 방식으로 좀 하고 4K 방식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똑같아요. 사이즈만 더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컴퓨터 사양이 이제 많이 좋아져야겠죠. 기본적으로 한 32기가 정도는 돼야 한 2K 이상 할 수 있고 4K 정도 되려면 메모리가 한 64기가 정도는 돼야 돼요. 예, 그래서 CPU도 더 빨라야 되고요. 예, 그래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프레임 있고 50프레임 있고 60프레임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유튜브 같은 데 올리겠다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30프레임을 가장 기준으로 쓰고 TV에서 연결을 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보신다든지 또는 스마트폰 이런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 이런 걸로 보실 때는 그냥 1080p 30프레임으로 잡으시면 다른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실 부분은 여기 스퀘어 픽셀이라는 거, 예,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게 스퀘어 픽셀이 아니고 뭐 1대3, 뭐 1대2.8 뭐 이렇게 나오면 예정 방식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16대9라고 불리는 것은 이 픽셀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화면의 비율이에요.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프로그레시브 스캔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고 OK 하시면 해당하는 사이즈의 작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들어다가 이렇게 얹으셔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요것도 보시면 우측 버튼 눌러서 프로퍼티 들어가시면 이 영상의 정보가 보이죠? 1920, 1080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똑같은 FHD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지금 작업한 결과물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HD로만 보이면 돼요. 근데 구태여 FHD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용량만 커지고 시간만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예 여기 시퀀스에서 세팅을 잡을 때 아예 720p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나중을 생각을 해서 이걸 FHD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걸로 잡겠죠. 하지만 쓰일 용도가 이거 이상은 없다 싶으면 이걸로 당연히 잡으셔야겠죠. 그런데 요새 이제 화질이 점점 좋아지고 유튜브도 이제 예전에는 뭐 지원을 안 했었는데 이제 4K까지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좀 고화질로 작업을 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인코딩을 할 때 화질을 낮춰서 저장하게 되겠죠. 예,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면 용도에 맞게끔 지정을 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쉽게 배우는 프리미어 2020 기초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스들을 얹어서 클립을 위치를 시킨 다음에 자, 이 중간에 있는 여기 툴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편집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소스를 하나 얹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시퀀스 설정하는 법들은 다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소스와 똑같은 시퀀스 설정으로 놓고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놨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뭐 사이즈 조절하면 이렇게 1열로도 나오고 2열로도 나오고 원하시면 이걸 들어다가 이런 데다가 놓으셔도 되고 이건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이거는 선택 툴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이죠. 포토샵을 조금이라도 이용하신 분은 이 개념을 아실 거예요. 뭔가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 선택 툴로 선택을 하셔야지만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무슨 이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도 이렇게 들고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채널과 그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선택 이동 툴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이죠. 자, 그 다음 요것은 트랙 셀렉션인데, 자, 여기 있는 하나하나를 뭐 채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트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이렇게 나오죠. 영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2번, 3번 트랙이 되겠어요. 자, 이 트랙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을 하면 다른 것도 한번 얹어 볼게요. 이렇게 얹었습니다. 자, 그때 보시면 요거하고 이제 두 가지가 얹혀 있죠. 하나의 트랙일 때 여기 있는 선택 툴은 클립을 찍으면 그냥 그 클립이 선택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트랙 셀렉션 툴은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트랙 뒤쪽으로 전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있던지 간에 자, 찍은 자리 이후로는 전부 선택이 되죠. 자, 만약에 여기를 찍었으면 그 이후로, 그래서 내가 지금 클릭한 그 위치에 뒤쪽으로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 찍은 기준으로 앞쪽 클립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요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트랙 셀렉션 툴을 왜 쓰느냐 하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지금 저희는 연습하기 위해서 몇 개 안 얹어놨지만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뭐 10분, 20분짜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뒤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섬세하게 편집을 하려고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작업을 막 하다가 그 뒤쪽으로 전체를 선택해서 뭐 위쪽으로 옮긴다든지 이쪽으로 가져온다든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트랙 셀렉션이 아니면 또 이걸 쭉 축소해서 드래그해서 다 선택하고 또 들고 움직이고 편집하기 위해서 또 줄이 왔다 갔다 귀찮죠. 그래서 이럴 때 쓰이는 게 요거가 되겠습니다. 이 트랙 셀렉션은 뒤쪽으로 다 선택되니까 그냥 클릭해서 바로 이동을 하면 그 뒤에까지 선택돼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트랙 셀렉션은 좌측과 우측이 있어요. 지금 기본으로 나와 있는 거는 우측 뒤쪽이고요. 요걸 누르면 좌측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전체 선택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뒤쪽으로 우측으로 전체 선택. 그 차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리플 에디트 툴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리플 에디트 툴 가지고 이 클립과 클립 사이에 거기다 얹게 되면 꺽쇠 가로가 우측으로 향해 있고 화살표도 우측이고요. 조금 움직여보면 꺽쇠가 좌측으로 향하고 화살표도 좌측입니다. 이 화살표가 향한 방향이 우리가 작업할 클립의 위치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주면 이쪽 클립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좌측부터 한번 해볼까요?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줄고 얘는 그 공간을 따라서 메꿔주죠. 여기 있는 선택 툴로 한번 줄여볼까요? 어때요? 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 선택 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나 이거나 아이콘 모양은 똑같은 반면에 자, 이거는 잡고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간이 비어버리죠.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면 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리플 에디트 툴은 여기 있는 우측을 또는 좌측을 줄였을 때 그 빈 공간을 놔두지 않고 뒤쪽에 있는 게 와서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우측 클립을 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우스를 놓고요. 우측 클립을 쭉 이렇게 당겼어요. 이건 뭐죠? 이 우측 클립에 안 보이는 부분을 더 늘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보세요. 클립이 여기 하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또 하나가 있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클립이 두 개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 선택 툴로 이 클립을 줄입니다. 그러면 이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 전체 클립에서 줄여진 부분만 보이는 거죠. 여기서 요 구간만 보이고 이 부분은 가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늘리는 건 자, 클립을 전체 원래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면 늘리는 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처음에 영상을 찍을 때 10분 길이로 찍었는데 그걸 20분으로 늘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길이 자체가 이 길이니까, 그죠? 예, 그러려면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속도가 느려져야겠죠. 그 차이가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그려놓고요. 요렇게 있습니다. 자, 아까 같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당겨줬을 경우에는 자, 이게 원래 이제 길이가 더 이만큼 있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제 줄여놓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늘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늘어날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여기는 이게 채워져 있으니까 중간에 빈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 있는 이 클립이 길이가 원래 여기서 요까지였는데 자, 이쪽으로 잡아당겨서 늘리면 이만해지죠? 그만큼 뒤쪽으로 더 밀려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요거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늘리면 늘어는 나는데 요 기준은 바뀌지가 않죠? 왜냐면 뒤쪽으로 밀리죠. 여기에 원래 있던 클립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요거랑 아이콘은 비슷해요. 그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늘리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단일로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요 앞에 막혀 있으면 늘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요거 리플은 주변에 있는 클립과 전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얘를 늘리면, 자, 이 늘어난 구간만큼 얘가 뒤로 밀려나면서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플 에디트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 툴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거와 선택 툴은 정말 많이 쓰니까 숙달을 키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롤링 에디트 툴입니다. 이 롤링 에디트 툴은 자, 지금까지의 리플 에디트 툴은 이 끝부분이 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여기서 줄이면 끝부분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이 전체 요 클릭 길이가 주니까 얘는 따라와서 붙어야 되니까 원래 있던 기준점이 짧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늘린다거나 할 때도 다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나 여기 있는 롤링 에디트 툴은 처음하고 끝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와 얘에 영향을 주되 두 개가 교차된 부분, 겹쳐진 부분만 영향을 주고 처음하고 끝부분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중간으로 예를 들어 하나 옮겨 놔 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중간에 롤링 에디트 툴로 이쪽으로 줄이던 상관없는 거죠. 지금 전체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요걸 조금 더 줄여놓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쪽으로 가져가던 처음하고 끝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롤링 에디트 툴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트 스트레치 툴은 자, 우리가 이 영상을 놓고요. 자, 요거 쭉 늘리고 이쪽도 쭉 늘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 길이에요.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어요. 원래 찍을 때부터 이 길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영상이 0000부터 2초 1프레임까지, 그래서 2초짜리예요, 대충.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당겨도 3초, 4초, 10초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왜? 원래 영상 길이가 2초짜리로 찍었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레이트 스트레치 툴을 이용을 하면 잡고 당겨서 늘릴 수가 있네요. 이거 더 늘어나네요. 자, 아까랑 왜 틀린가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틀리죠? 자, 요거는요. 어때요? 늘어났어요. 예, 이게 스트레치가 늘어나면서 슬로우 모션 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원래 1초에 30프레임이 지나가는 것이다 하면 그거를 1초에 10프레임이 지나가게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초로 넘겨서 이게 3초가 되게끔 느려버린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뭐 가끔 쓰이게 되겠지만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이 두 가지가 되겠어요. 요거는 이 툴은 뭐 반드시 쓰이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건 이 레이저 툴이 되겠어요. 이 레이저 툴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쓰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간 부분을 잘라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자, 예를 들어서 쭉 보다가 요 지점부터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면도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렸죠. 중간이 비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복귀가 안 되느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의 클립은 줄이거나 자르거나 해서 길이를 이만큼 줄였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안 보일 뿐이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가려놓는 거예요. 즉 요만한 클립으로 사이즈를 줄였더라도 이 뒤쪽의 정보는 얘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던 자르던 간에 원래 영상의 길이만큼의 정보값은 얘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늘리면 원상복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단지 보이는 구간만 조절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슬립 슬라이드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립 슬라이드 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적극 활용하시면 편집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슬립 슬라이드 툴은 클립이 하나 있을 때는 뭐 그다지 큰 영향이 없고요. 자, 여러 개의 클립들이 겹쳐 있을 때 그럴 때 쓰이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영상을 하나 일단 얹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을 하나 얹겠습니다. 자, 소스 윈도우에서 내가 원하는 구역을 잘라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지점부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지점까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여기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프트로 붙이고요.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영상을 또 얹도록 할까요? 자, 이 영상도 이렇게 해서 이 부분부터 선택을 해서 그 다음 여기까지 선택을 한 다음 또 집어넣었어요. 자, 이렇게 영상을 넣었을 경우에 자, 여기 쭉 진행하다 보니까 자, 이 구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는 건데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 부분을 다른 공간으로 좀 옮기고 싶은 거죠. 즉,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구역을 선택해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 정도가 날 것 같아요. 자, 이거 움직이는 거 배웠죠? 이렇게 들고 움직이는 거,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좋은데 잘못 가져왔어요. 이럴 경우 자,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잡아서 다시 들고 와야 되죠. 그리고 자, 이 시간은 정확하게 똑같이 잡아야 되겠어요. 예, 지금 이 구역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은 정확하게 같이 잡고 그 다음에 보이는 구역만 좀 다른 구역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 자, 이걸 또 새로 만들어서 가져와야 되느냐?
자, 그때 쓰는 게 여기 있는 슬립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슬립 툴로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를 이 클립 위에 얹으세요. 자, 클립 위에 얹은 다음에 자,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든지 움직이든지 하면 지금 영상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왼쪽 부분이 06초 1프레임이 시작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초 4프레임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영상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왼쪽 위쪽에 앞에 클립의 끝부분, 오른쪽 위쪽에 오른쪽 클립의 시작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어느 부분을 우리가 잡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서 그 구역을 찾아내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러면 적당하게, 자, 나는 여기서 요 구간을 잡겠다. 자, 원래는 여기 아니었죠? 요렇게 잡으시면, 자, 바뀌었죠. 그렇죠? 예, 이게 슬립 툴이에요. 안 그러면 또 새로 만들어서 와야 된단 말이죠. 예, 이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예, 한데 지금은 여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슬립 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슬라이드 툴입니다. 자, 슬라이드 툴은 이거는 변형을 주지 않고요. 이 앞뒤를 변형을 주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 툴은 전체 길이가 딱 정해져 있을 때 쓰이게 돼요. 특히나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를 정확히 같이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삽입을 하는 영상이라든지 또는 어디에 뭐 보여줘야 되는 영상인데 전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을 경우죠. 자, 그때 이 끝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이 중간과 이 중간에 있는 클립들의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전체 길이는 맞춰주는 겁니다. 자, 요 클립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과 뒤를 조절해 주는 게 여기 있는 슬라이드 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이 길기는 필요 없고 요 정도까지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립을 이쪽으로 좀 붙이고 그러면 이 뒷공간에 남는 부분을 이쪽 클립 부분으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여기만 지금 여기다 얹어 놓은 상태고요. 자, 이 앞쪽은 전체에서 여기만 얹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상태에서 지금 요렇게 중간에 있는 클립이 끼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요거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그렇죠? 자, 그런데 나는 이 클립을 좀 더 앞으로 움직여서 여기서 여기로 바꾸고 얘는 이쪽으로 붙이고 그러면 이쪽 짧아지는 부분을 이 보이는 이 길이를 이쪽으로 움직여서 여기서부터 요까지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럴 때 쓰이게 됩니다. 이걸 만약에 이 슬라이드 툴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귀찮아져요. 이거 툴로 일일이 다 움직이고 우리 배웠던 거 있죠? 리플 이런 툴로 움직이고 굉장히 귀찮아지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툴로 여기 찍은 상태에서 움직여 볼게요. 자, 앞쪽으로 움직였죠? 자, 이 중간에 있는 클립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쪽은 짧아지고 뒤쪽은 안 보이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 자, 조금 더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이면 자, 앞쪽은 이렇게까지 나오고 바로 나오고 여기는 아까 이거 없었죠? 예, 요거 있었죠. 그죠? 자, 이만큼 당겨 온 거예요. 이거를 또 뒤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슬립과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자, 그 클립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앞뒤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 클립에 보이는 구역을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전체 길이나 딱 고정되어 있을 때 많이 쓰이니까 이 특히나 클립들이 많이 붙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많이 쓰입니다. 안 그러면 중간이 바뀌어버리면 뒤에 거 전부 다 딸려와서 귀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나머지 툴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